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산림의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 등을 주제로 한 세계 첫 산림 분야 엑스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오는 9월 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 양양 인제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의 준비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동일 상임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 김영복 농림수산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약 5개월 후면은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런데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생소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부위원장님께서 대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개최됩니다. 주 행사장은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이고요. 부 행사장은 이제 고성, 속초, 양양, 인제 일원에서 세계 인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와 축하 공연과 전시 이벤트, 먹거리 사업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설악산, 울산 바위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45m의 솔방울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 면적의 81.2%가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강원도 산림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숨 잘 쉬고 깨끗한 물 마시고 신선한 먹거리 등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갖고 온 숲과 산림의 덕분입니다. 산림이 인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소중함을 알기만 해도 이번 엑스포는 저희들은 성공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1일간의 이제 긴 행사가 될 텐데요. 또한 세계 첫 산림 엑스포라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80%가 넘는 지역이 산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강원도가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 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최지가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강원도는 그 일제강점기 당시 산림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가꾸며 지금의 울창한 산림을 만든 지역으로서 산림 녹화의 표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이제 산림이고 국내 전체 산림 면적 22%가 강원도 산림이며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50년은 산림 녹화와 복원이었다면 현재 미래는 강원도가 잘 가꾸는 그 산림을 통하여 관광, 그다음에 또 우리 인산물 업의 그 활성화로 일자리 및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요. 그다음에 힐링, 치유, 체험의 그 산림 복지, 숲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등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강원도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산림의 복원, 녹화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관광,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춘천에 있던 사무실을 고성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현장 체제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8박 9일 동안 우정과 화합을 나눈 설악산 기슭 신평벌. 제17회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스카우트들은 대회 닷새째인 8월 12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곳 야영장을 찾아서 각국에서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분야별 준비 상황을 부위원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전시관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강원 산림의 변천사와 그 가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푸른 지구관, 산림평화관, 문화유사관, 휴양치유관, 산업교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임업기계 장비를 볼 수 있도록 야외 전시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가족, 학생, 일반인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무대인 솔방울 전망대에서는 개막식 당일 K-팝 콘서트가 있고요. 그 축하공으로 시작해서 트로트 콘서트, 동화 뮤지컬 등 이제 다양한 그 공연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재 체험 그 행사와 숲에서 그 즐길 수 있는 산림 문화 체험, 임산물 요리 체험, 임산물 경매, 목악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 단풍철을 맞아 4개 시군에서 행사 시간에 맞춰서 고성에서는 그 DMZ 평화 탐방, 그리고 이제 향로봉 그 트레킹 대회, 그다음에 명태 축제, 속초에서는 그 청초 유원지에서 빛으로 표현하는 그 생명의 숲 체험과 설악산 그 자생식물원에서는 숲 체험과 설악자 그 행사가 열립니다. 예. 그리고 양양 소잉이 밸리 자연 휴양림에서는 가족 힐링, 숙공예 체험과 그다음에 전국 목공예 그 기술자 공연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송이 축제, 그다음에 연어 축제가 이제 개최되고요. 예. 그 인제에서는 그 용대 관광 그 단지 일원에서 임산물 한마당 축제와 가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 국화 축제가 이제 풍성한 행사를 이루어지고 되겠고요. 현재 행사 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배수로, 토공 등의 행사 기반 정비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엑스포의 랜드마크인 솔방울 전망대는 이제 4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전시관과 그 체험 시설은 7월부터 이제 설치해서 8월 달에 완공을 해서 그 개장에 앞서서 이제 집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행사에 차질 없도록 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예, 김 의원님, 주무대가 고성군인 것 같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바로 이 고성 지역에 갖는 또 나름의 특별한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우선 개최지가 고성군 토성면에 강원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과거 동계올림픽 개최한 평창군과 같이 고성군도 역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고성군은 대외적으로 수산업에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이번 엑스포를 기해서 산림자원이 역시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고성군을 포함한 영동지역 전체, 나아가서 강원도 전체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근데 현재 이제 높이가 45m 되는 솔방울 전망대가 현재 건립 중에 있어 완성된 게 있습니다. 이 솔방울 전망대는 동해안에서 설악산을 볼 수도 있고 울산 바위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대형 건축물이에요. 예. 그래서 엑스포가 잘 홍보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은 솔방울 전망대는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뿐더러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예. 지역 그 활성화 부분에서는 강원 세계 잼버리 수련장 외에도 부 행사장들이 이제 우리 고성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DMZ 박물관, 또 통일 전망대가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 DMZ 평화 탐방 투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부 행사장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외에도 우리 이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고성 수성 문화제라든가 명태 축제가 그 시점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민속 체험 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가 열려서 고성의 지역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최근 글로벌 이슈가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산림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도 이 경제 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그냥 숲이다, 이게 되게 보기 좋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산림 자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보면은 산림 자원의 가치는 이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넘어서 경제적인 의미도 이제 주목받고 있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 때문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산림이 공기 중에 탄소를 감축함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이제 그 부분의 경제적인 이제 가치가 환산된 개념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이제 마치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장의 규모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0조 원 이상이며 시장 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럽의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탄소 감축 1톤당 약 한 10유로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이산화탄소 1톤을 흡수할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4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 가격이 현재로서는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유럽만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그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산림자원을 중요하게 여겨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리 강원도에서 더욱 이를 가꾸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예. 특별히 그 유럽연합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주 행사장인 이 고성군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 여기 내에 기업과 기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조성된 숲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이 숲이 어떻게 기획이 됐고 또 많이들 동참해 주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탄소 중립의 그 일환으로 기업과 기관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커머스에서 5억, 그다음에 이제 동서 발전에서 2억, KB 라이프에서 1억, 적십사에서 1억 후원을 지금 해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주 행사장에 한 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식재된 나무의 숲길은 탄소 흡수 역할은 물론 엑스포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좀 활용될 기획입니다. 예. 최근 기업과 여러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하나의 모토가 되다 보니까 이번 산림 엑스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는데 더 동참해줄 기업과 기관이 또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또 적절한 위치에 엑스포에서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장이 아니라도 이 강원도 내에 만약에 또 뭐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활용도에서는 어느 곳이고 다 그 기업이나 기관에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런 쪽도 많이 생각하시면 고맙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예산이 더 증액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당초 2020년 5월 달에 이제 개최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한 번 또 연기가 됐고요. 5월 달에 이제 강풍, 그다음에 산불 이런 그 악재가 혹시 끼면은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또 말씀을 지사님하고 해 주셔가지고 지사님께서 이제 9월 달로 이제 22일부터 10월 20일로 연기가 됐죠. 이게 2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 4개월 연기가 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연기가 됐다고 해서 그 비용 발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4개월만큼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10억 예산이 지금 일단 표현을 좀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보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증액됐다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이제 사실 이게 후원 기부 그다음에 입장권 판매로 해서 수익을 한 25%를 벌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10억을 주셨지만은 거기에 한 5억 정도는 본 예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추경에 쓸 수 있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5억 정도는 저희가 이제 또 열심히 벌어서 이제 도청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예. 그래서 한 5억 정도로 봐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기된 만큼 이제 발생됐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의 예산 증액이 좀 필요했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원래 엑스포가 계획된 일정보다 2차례나 이제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예비비도 이제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이제 그 부위원장께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또 갚아야 되는 금액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티켓 판매량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다, 좀 참가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좀 적다라는 그런 질타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 의원,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산림 엑스포가 이제 연기되면서 예비비 한 10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사실상 인건비하고 그동안 늘어났던 기간 동안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업은 대등소이한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엑스포를 이제 올 가을에 이제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연기한 이유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우리 4개 시군, 속초, 고송, 양양, 인제 4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는 가을 축제들이 거기 그 속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9월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9월에는 수송 문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태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속 체험 축제가 이제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연장돼서 민속 축제를 이제 엑스포 기간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설악문화제가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초 유원지에 국화축제가 역시 이제 10월에 이제 개최되고 있어요. 또 양양 같은 경우는 또 송이 축제가 굉장히 성대하게 열려집니다. 그래서 송이 축제를 하고 또 연어 축제가 있고 인제 같은 경우에는 합강정 문화제가 10월부터 열리게 됨으로써 또 용대리 쪽에는 가을꽃 축제가 이제 열려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축제와 연계해서 산림 엑스포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관람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연기하게 된 그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산림 엑스포의 다양한 지역 축제를 함께 즐기시는 매력적인 행사인데 아직 티켓 판매량은 좀 적습니다. 예. 3월 15일자로 저희들이 보고받은 거에 보면은 사실 एक्스포 본부에서 한 132만 명을 이제 목표를 삼았는데 지금 예매자 수는 한 9천 명 정도 됩니다. 자, 앞으로 더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표 대비해서 한 1% 정도뿐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행사인데요. 그런데 입장권 판매는 저조하고 참가국도 적어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입장권을 산 사람은 9천 명 정도. 유료 입장객 목표 105만 명의 1%에도 못 미칩니다. 해외 초청국의 참여도 저조합니다. 유치를 목표로 한 49개 나라 중 일본과 몽골, 말레이시아 등 3개 나라만 참가를 확정지었습니다. 목표량이 132만 명을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9천 명 정도가 이제 예매를 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주 정말 그 김남복 씨가 저희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각에서 걱정되는 지적은 저희가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행사가 이제 좀 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저희들 판단에는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상 그 일반 행사 그 티켓 구매가 목전에 거의 많이 구매가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거는 사실이에요. 다른 그 엑스포나 큰 행사들 이렇게 보면은 보통 한 달 전에 그다음에 이제 시작점부터 시작 끝 지점까지 이렇게 이제 많이 구매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꼭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꼭 입장권 한 매라도 좀 구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좀 말씀을 좀 올립니다. 네, 저희들이 또 절실히 해요. 네, 그만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엑스포 본부나 우리 강원도나 또 의회가 모두 나서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이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홍보에 좀 주력할 시간 아닌가라는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인 관광객들도 뭐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요즘에는 KTX가 잘 깔려 있어서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이 강원도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위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엑스포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그 단체 관람객 등 유치는 물론해서 가족 등의 그 개별 관람이 상당히 좀 저희는 이제 치중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단체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이제 교육청,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민회, 산림조합 중앙회, 의용소방대 등 70개에 가까운 그 기관 사회단체하고 지금 업무 이제 협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이제 목전에 아마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무적인데 또한 개별적 그 관광에 대해서는 산림 엑스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작업에 이제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TV, 라디오 다 아시겠지만은 신문 등 언론 그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예. 스팟 광고, 그다음에 캠페인과 함께 이제 엑스포 소개를 위한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림 엑스포의 그 공식 SNS와 함께 이제 또 도청과 개최 시간과 함께 이제 SNS를 최대한 그 활용해서 국내 이제 관람객의 유치를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고요. 예. 향후 이와 같은 홍보 활동을 계속 해 나가는 거는 이제 물론이고요. 여름철 동해안을 이제 찾는 관광객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분 대상으로 해서 사전 행사와 함께 이제 수도권 지하철 그 역사, 그다음에 터미널 등 그 유동 인구가 많은데 이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홍보 영상과 이미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시키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아까 그 외국인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해외 그 여행사들과 이제 협업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 상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미디어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또한 이제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부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해외 박람회 활용한 홍보와 주한 외국 공간,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제 홍보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예. 산림이라는 것이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고 이게 처음으로 열리는 이 세계 산림 엑스포라고 해서 국제 행사로서도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너무 저희가 추상적인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혹시 그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지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 예. 그래도 그 지역구가 저는 고성군입니다. 저희 사는 곳이 고성군이기 때문에 엑스포가 열리는 그 토성면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엑스포 현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도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방문했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 3월 31일 날 식목일 행사도 엑스포 현장에서 직접 그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 때 그 현장을 둘러보니까 현재 기반 시설은 거의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갖춰놓은 상태인데 5월부터는 이제 부수 작업이 시작해서 9월 이전에 이제 행사장이 전체가 이제 완공될 예정이라고 엑스포 본부에서는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는 엑스포가 시작된 9월까지 예산 집행이라든가 행사 홍보 등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의회 차원에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엑스포는 어쨌든 31일간 열리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지속 가능한 엑스포로 자리매김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올림픽 등등의 다양한 국제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향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부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 엑스포의 성공 거철에 전념을 하고 있지만 이후 활용 계획은 강원도의 그 어느 정책보다 이제 알차고 당차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사장의 기반 그 시설은 정비가 이제 완료된 상태이고 해서 91년 세계 잼버리 그 대회 이후에 오랜 세월 그냥 그 부지를 그 새롭게 방치된 걸 새롭게 정비를 해서 지금의 깔끔하고 잘 정비된 부지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 계획에 관련돼서는 그 현재 이제 도청
환경 그 산림국에서 이제 사후 활용에 대한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부지가 잘 정비되어 있는 만큼 이후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엑스포의 유산을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는 관련 용역이 이제 내쉽게 저희들이 이제 진행되기를 좀 바라고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 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김영복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도의회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을 해서 강원도가 대한민국 산림 수도와 또 그 특별자치도 정원으로서 우뚝 서야 할 그 아주 그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스포의 성공 개최 이후에 이 활용 방향에도 이제 큰 동력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조직위에서 측에서도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뛰고 있습니다. 예. 엑스포 행사가 끝난 뒤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활용 방안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주 행사장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솔방울 전망대 그 시설 하나만 남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다 철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이제 사후 활용 방안으로서 주변 이제 산림을 이용한 산림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산림 관련 자원과 상생 활용 방안을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산림 엑스포 장소가 청소년 수련 시설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국내 산림 문화 레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고요. 용역 단계에서부터 강원도와 고성군이 긴밀히 이제 협업을 이뤄서 행사장 사후 관리에 따른 어떤 용역을 깔끔하게 9월까지 나올 수 있게끔 얘기가 됐고요. 따라서 이 행사 이후에 시설 유지 및 활용에 관련된 그 예산은 끝나고 나면 아마 이 부분은 또 도민들의 또 부담이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 방안에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이제 특히 보면 대구면 이제 행사 사업 추진 이후에는 시설 관리 문제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 동계 올림픽 경우에 폐막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사후 처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 강원도의 목으로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처럼 행사나 이제 사업 추진 이후에 사후 시설 관리하는 문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나. 민선 8기 도정에도 큰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 측은 면밀히 행사 준비를 힘써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 방안 용역에 대해 담당하는 강원도는 짜임새 있는 용역을 해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원산림 엑스포가 강원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산림 가치를 중요성을 인식해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독일 수바르츠팔트 지역에 이제 바움비펠파트라는 숲속 전망대를 한번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망대가 관광지로 매우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평지가 아닌 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강원 엑스포 솔방울 전망대는 부지만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이후에 솔방울 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성군과 강원도가 랜드마크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은 독일의 이제 숲속 전망대처럼 전망대 주변 시설에는 다양한 줄기거리와 볼거리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 산림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활용돼 있어서 굉장히 감명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에 담아서 잘 갖고 와서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유럽의 아주 그 유명한 산림자원이죠. 그 흑사병이 돌아서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아서 더 유명한 바로 그 슈바츠왈트 하나의 모델로 생각을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 영역 많은 참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유지하고 우리에게 향후에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그게 도민의 부담이 돼서는 또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도와 지역의 기초지자체 사이에 상당히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특별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최근 현장 체제로 이제 전환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36분이 다 내려와서 지금 현장에 지금 다 나와 있고요. 네, 엑스포 행사 기간 행사장을 이제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 점검과 그다음에 이제 동선 체크, 편의시설 등의 설치 장소 확정과 함께 행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또 다 됐고요. 그리고 또한 개체 시군인 고성, 속초, 양양, 인제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이제 주민들에 대한 밀접 홍보와 주 행사장과 부 행사장 간의 엑스포 행사장과 이제 시군 관광지 간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제 점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시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월 달에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되면은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점검을 일일이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 준비는 물론 저희가 이제 전방위적인 이제 홍보를 중점적으로 이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제 막바지 점검을 하시다 보니까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고요. 최근에 몇몇 또 사고들이 있으면서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이 안전 관리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산림 엑스포를 관광하는 관광객들 스스로도 어떤 안전 관리 차원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차량을 이제 많이 이제 몰고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주차장이 이제 준비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하겠지만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디다 세워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오실 때 차량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일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현장에서는 전시관이나 솔방울 전망대나 숲 체험 등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원봉사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좀 홍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예. 거기 들어오는 이제 4차선 도로가 이제 진입도로에 좀 짧고 그것도 이제 협의를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도로에 이제 주차를 할 부분도 좀 생기지 않겠느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즐거운 비명인데 또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좀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사실. 예. 전 시간 내는 다양한 도우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내를 받으면 될 텐데 이 산속 내의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차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관광객들 분들께서 스스로 또 조심하시는 그런 저희가 역할도. 이제 셔틀버스를 활용을 하는데도 혹시 모를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오시면 서툴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차량으로 같이 오시면은 예.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막바지 점검 상황에서 좀 챙겨야 되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떤 게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예산이 한 300억이 투자되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계획대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도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또 철저하게 또 점검할 건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수익 목표에서 입장권 판매 수익이 약 한 85%인데 그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장권 판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중점적으로 또 저희들은 또 지켜볼 겁니다.
이번 엑스포는 뭐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이기 때문에 세계 살림 엑스포라는 명칭에 걸맞게 해외 국가와 대사관들의 참여가 활발히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이제 홍보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엑스포 조직위에서 계획 중인 해외 국가 초청 현황을 수시로 살필 예정입니다. 가을에 이제 엑스포 조직위에서 학술 행사를 이제 15개국을 이제 초청해서 학술 행사를 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술 행사는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주관 학술 행사인데 개최 장소가 마침 또 고성군입니다. 고성군이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해외 국가들이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회 차원에서 또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몽골 투브도 시에서 도의회 의장님하고 시장님 오셔서 도에 방문을 하셨거든요. 예. 그분들한테도 의장단에서 특별히 좀 참여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했더니 그분들 역시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서 방문하게 되면은 꼭 이제 부탁을 드릴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호치민시티 붕따오 성에 가서 붕따오 도지사님과 만나서 그 의원님들과 만나서도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 살림 엑스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많이 좀 와달라고 했더니 꼭 참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의 지원이 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상당한 지원을 해주시고 여러 노력을 아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또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시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023년도 강원도 세계살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일단은 김용복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신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많이 놓입니다. 너무 지적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강원도 세계 잼버리장과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살림을 주제로 하는 그 행사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꼭 오셔서 우리 그 살림의 가치를 느껴보시고, 또한 가을에 하는 행사인 만큼 한 폭의 수놓은 그 그림처럼 펼쳐 있는 강원도의 산과 동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우리 살림 엑스포 주변에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장의 입장꽃 꼭 구매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직위에서 2023 세계 살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부터 티켓 판매를 예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마지막 한 말씀 도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도민들에게 이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2023 강원 살림 엑스포가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특히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인 속초, 고성, 양양, 인제에서 최초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살림 엑스포인 만큼 강원도 산림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강원도의 저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일정이 연기된 만큼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더욱 신경 써서 엑스포를 개최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과 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 차원의 물친양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 성공을 위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유일한 해답은 숲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의 주제처럼 세계 인류의 미래를 우리 강원도 살림에서 찾게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공적인 개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2005년 우리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임야 913헥타가 소실되었고 낙산사 대부분이 또 정각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후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산림 복원에 대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나무들이 커가고 숲이 울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산사 역시 복원을 거듭하면서 다시금 관음 성지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산림복원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또한 이런 노하우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1년 전에 유럽 연합 대사님들을 모시고 여기서 이제 연수를 하셨는데 2박 3일의 연수 기간 동안 이분들이 와서 연수하고 자연환경을 돌아보고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분들이 너무나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저에게는 깜짝 놀랄 언사를 쓰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요번에도 사실은 세계 산림 엑스포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정지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또 개최지인 만큼 우리가 해외하고 이 MOU를 맺고 이제 같이 가는 자매 도시들이 있는데 4개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가 또 모셔다가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자연 자원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의 어떤 작용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 일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합심해서 이러한 일을 해 나간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18개 시군이 꼭 손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후온난화라든지 탄소 중립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하나하나씩 준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제조업이 있는 그런 공업도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와 같은 그런 산림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도시에서도 이제는 차근차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금년도 2023년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탄소 중립의 중요성 또 기후온난화에 대비하는 그런 대비책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